친구에게 사업 자금 빌려줬다가 배신당해 5억 날린 30대 여자친구. 사기 사연. 오늘은 20년 지기 친구한테 5억을 빌려줬다가 그대로 날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 잃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망하게 한 사람이 낯선 사기꾼이 아니라 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준 친구였거든요. 그게 왜인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수랑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점심시간에 제가 도시락을 쏟았는데 지수가 아무 말 없이 자기 도시락 반을 덜어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2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대학도 다른 데 갔고 직장도 달랐고 살면서 멀어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았어요. 제가 남편이랑 처음 사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지수였고 결혼식 날 축가도 지수가 불렀어요. 그런 친구였어요. 지수는 32살에 카페를 차렸어요. 저도 응원했고 개업날 가서 커피 마시면서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진짜 잘 됐어요. 위치가 좋았고 지수가 음식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1호점이 안정되니까 2호점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때도 그냥 친구로서 잘 된다니까 좋다고 생각했어요. 2호점을 내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지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밥 한번 먹자고요. 만나서 밥 먹다가 지수가 꺼낸 얘기가 3호점을 내고 싶은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까지 당겼고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혹시 도울 수 있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냐고 물었어요. 지수가 말한 금액이 8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대답 안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빌려주는 건 다르다고요. 근데 저는 지수를 믿었어요. 20년을 알아온 사람인데 설마 나한테 그러겠냐고 했어요. 결국 남편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가진 여윳돈이 딱 8천만 원이었는데 그걸 빌려줬어요. 차용증 썼고 월 이자 없이 1년 뒤에 원금 상환하기로 했어요. 3호점은 열었어요. 지수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고 저도 가서 커피 마셨어요. 개업 초반엔 사람도 꽤 왔고 저는 이건 괜찮겠다 싶었어요. 1년 뒤에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6개월쯤 지나면서 지수 연락이 뜸해졌어요.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먼저 보내도 답장이 하루 이틀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바쁜가 보다 했어요. 장사하면 바쁘니까요. 1년이 됐을 때 저는 지수한테 연락했어요. 이번 달 말에 약속한 날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수가 전화로 말했어요. 3호점 매출이 예상보다 안 나왔고 지금 당장 전액 상환이 어렵다고요? 6개월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좀 불안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친구니까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수한테 연락했더니 이번엔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미안해. 요즘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라는 답이 왔어요. 저는 그 메시지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냥 장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느낌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직접 3호점을 찾아갔어요.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 불도 꺼져 있고 유리문에 임대 문의 연락처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수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읽음 표시가 됐다가 답장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 지수 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지수랑 저는 가족끼리도 아는 사이였거든요. 지수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지금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가게가 다 정리됐다고, 본인도 딸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알고 보니 3호점뿐만이 아니었어요. 2호점도 몇 달 전에 이미 폐업을 했고 1호점도 임대료를 몇 달째 못 내고 있었어요. 지수는 가게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동안 그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지인들한테도 빌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차용증이 있으니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수한테 갚을 재산이 없으면 판결 받아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형사사기로 가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렸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변호사 상담비만 쓰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지수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길지 않았어요.
미안해. 다 갚을게. 지금은 연락하기 힘들어.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뭔가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자창 닫았어요. 20년 친구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였어요. 남편한테 말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이 처음에 걱정했던 거 제가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지수를 믿는다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나서 말했는데 남편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화를 냈으면 싸우고 풀었을 텐데 남편이 조용히 알겠어라고만 하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어요. 지수한테서 연락이 없었고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지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어딘가 여행 사진이었어요. 바다가 나오고 밥 사진이 나오고 커피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그 게시물을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화가 났어요. 그전까지는 배신감이나 허탈함 같은 거였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가 올라왔어요. 저한테 5억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전화했어요. 받았어요? 지수가 오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어디냐고 여행 중이냐고 물었어요. 지수가 응, 잠깐 바람 쐬러 왔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돈 언제 줄 거냐고요? 지수가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진짜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 여행은 왜 가라고 했어요? 지수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더 말 안 하고 끊었어요.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통화예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 소송 냈어요. 재판 결과는 당연히 저쪽이 이겼어요. 차용증이 있으니까요. 근데 변호사 말대로 지수한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가게는 다 폐업했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어요. 판결문만 받고 돈은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소송 비용만 400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대학 동창 하나, 지수 사촌 언니, 그리고 1호점 거래처 사장님. 금액을 다 합치니까 5억이 넘었어요. 저한테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비슷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특별히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8천만 원으로 시작된 게 어떻게 5억이 됐냐고 하실 텐데 그게 저만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수한테 빌려준 사람들 중에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어떻게 해보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하게 됐어요. 형사 고발도 같이 넣었고 추가 법적 절차도 함께 밟았어요. 그 비용들이 계속 나갔어요. 결국 제가 실제로 쓴 돈이랑 받지 못한 돈이랑 소송 비용까지 합치니까 5억 가까이 된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20년이에요. 제가 슬플 때 전화하던 사람이고 기쁜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가 모르겠었어요. 나쁜 사람으로 정리하자니 도시락 반 덜어주던 14살 지수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렇다고 그냥 안타깝다고 하기엔 제 통장이 비어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쁜 사람이면 미워하면 되는데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으니까요.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건 사건이 터지고 1년쯤 뒤였어요. 상담사가 한 말이 기억나요? 배신이 크게 느껴지는 건 신뢰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인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건지 더 아픈 건지 모르겠어서요. 남편이랑은 그 사건 이후로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남편이 화내지 않은 게 처음엔 더 힘들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이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야. 나쁜 사람을 믿은 거야. 그건 달라. 그 말이 제가 스스로를 용서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지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SNS도 삭제됐고 연락처도 바뀐 것 같아요. 지수 어머니한테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는데 어머니도 딸 연락이 뜸하다고만 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뭔가 복잡해요. 지수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돈은 아직 다 못 받았어요. 솔직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기다리면서 살지 않기로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 시간이 거기 묶여있는 게 더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5억은 잃었어요. 20년 친구도 잃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제가 정할 수 있어요? 저는 지수를 나쁜 사람으로 정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으로는 기억하되 14살에 도시락 덜어주던 그 사람도 같이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더 편했어요. 미움을 오래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웠거든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알아요. 믿음이랑 돈은 분리해야 한다는 걸요. 20년을 알아도, 아니 20년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정하게 봤어야 했는데 가까울수록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걸, 그걸 5억을 내고 배웠어요.